안녕하세요. 논장판 6조 행복한 해시입니다. 저는 성지원, 이수연, 카입니다. 저희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모든 계층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안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대면 회의와 비대면 회의를 합하여 총 만남의 수가 10번이 될 만큼 많은 회의를 통해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탐구에 대해 연극 형식으로 발표 준비했으니 재미있게 봐주세요. 여기 어디지? 게임 속인 것 같아? 안녕하세요, 카이님. 저희가 지금부터 게임 진행을 도와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카이님, 지금 가장 큰 한국의 국난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겠지요? 네, 맞아요. 카이님은 미국에서 오셨죠. 미국도 한국처럼 똑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가방역이 연명해졌다는 소식은 달 어떠요? 한국이 어떻게 해 국난을 극복했는지 배우고 한국이 코로나 상황을 개선하고 싶어요? 좋아요. 카이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개인이 모여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활동하실지 기대되는데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행복 중요하죠.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부터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해요. 따라서 저희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지금부터 저희의 활동 한번 돌아가시죠. 첫 번째 과제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은 만해 받은 조석 덕정을 행복하게 하시오. 저희는 서울역 쪽방촌 저소득층 사람들을 만나기 전 그냥 단순히 인터뷰를 하고 감사의 의미로 마스크를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우면 냉방시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마스크 같은 물질적 지원보다 더 많은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통계청의 작년 3분기 가계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가구 비율이 50.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확산에 따라서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의미겠죠? 이에 따라 저희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인터뷰로 토대로 천원 기부 프로젝트는 어떤 게요? 천원 기부 프로젝트요? 기부는 그럼 한국인들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는 건가요? Card News는 English Korean도 간지 버전을 만들고 Korean은 카카오뱅크 계정을 외국인 페이팔 계정으로 참여하게 하여 그러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럼 기부 금액에 따라서 리워드를 다르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0원을 기부한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배경화면 3종을, 2,000원 이상 기부한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직접 발주한 스티커를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 안에 스티커가 있는데 이거 한 개씩 가지시고 옆으로 넘겨주세요. 그럼 이 천원 기부 프로젝트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총 28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모금액은 52,020원입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했어요. 우와, 기부 프로젝트는 참여 인원 모으기가 정말 어려운데 스티커와 배경화면을 리워드로 제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방금 받으신 스티커는 저희가 이렇게 포장을 했고요. 모인 모금액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행복한 해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금액은 아동, 장애인, 쪽방 거주민,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계비 및 생활비 식료품 지원 사업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한 해 이름으로 기부 증서까지 발급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과제 한국인들을 행복하게 하시오.
네, 저희가 저소득층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봤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한 방안으로 조금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번 과제를 위해서 저희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가봅시다. 뾰로롱! 네, 저희는 현재 한국의 가장 큰 국난을 코로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논장판의 주제인 국난 극복의 역사와 연결시켜서 매주 스터디를 통해 조선시대 전염병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했죠. 첫 번째 주에는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전염병을 각자 알아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주에는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세 번째 주에는 각자 조사한 전염병에 표현된 역사적 자료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조선시대의 에도 지금과 같이 많은 전염병이 있다는 것 알게 되셔요. 저는 이걸 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네, 맞아요. 조선시대에도 역질, 여역, 온역으로 불리는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에 따라서 나뉘는 의료 시스템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런 조상들의 지혜와 긍정의 힘으로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조상들의 지혜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료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카드뉴스 시리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제목은 조선역병. 조선역병 1에서는 조선시대의 전염병인 천연두와 콜레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선역병 2에서는 의료 시스템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마지막 조선역병 3에서는 조상들의 지혜와 긍정의 힘이 담긴 역사적 사료를 소개합니다. 가방역 이렇게 귀한 역사로 가지고 있는 몰랐어요? 네, 그러면 우리 조선 역병과 한국 방역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세미나를 열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조선시대 전염병을 소개하고 과거의 전염병 대응 방안을 현재 코로나 대응 방안과 비교 분석한 다음 전염병과 관련된 사료를 세미나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51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제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는 그런 좋은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 한국 안에 있는 외국도 한복하겠어요? 한국에게서 외국인 인터뷰해 볼래요? 인터뷰 답변 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울해질 때가 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도 여럿이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찾게 된다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른 국적이지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활용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줘 볼까요? 인스타그램에서 하신 Happy Quote of the Day Challenge 아닌가요? 네, 이 활동을 위해서 대만, 일본, 프랑스, 미국, 독일,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문구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네, 2주 동안 매일매일 새롭게 문구를 디자인하고 업로드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15개의 게시물 합해서 10,000명이 좋아요를 누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는 새 프로젝트에 감명을 받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틱톡을 활용해 볼래요? 틱톡 특성을 살려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해야 할래요? 바로 Something That Makes You Feel Happy 챌린지입니다. 틱톡에서는 모든 게시물을 합쳐 1,100명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챌린지에 대해서 어떤 외국인분은 댓글로 이런 주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챌린지가 생겨서 너무 재미있다라고도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있던 스터디의 내용을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보니까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혹시 카이 씨는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나로 온 조선 방역이 너무 인상 깊어요. 이거로 한분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는 어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에 맞서는 당신의 전생은이라는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리 테스트의 형식으로 했는데요. 이제 게임 문제 중 하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수연 씨. 네. 네, 역병이 창궐한 조선시대 당신의 역병 극복 방안은 첫 번째 신에게 기도한다. 두 번째 물을 끓여 먹고 손도 빡빡 씻는다. 세 번째 처한 상황을 받아들인다. 당신의 선택은? 저는 신에게
할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진행되고요. 결과는 조선시대 사료와 연관지어서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저희는 이 게임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에브리타임이라는 다양한 SNS에 홍보를 했는데요. 그 결과 출시 7일 만에 약 9천 명이 플레이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대만 학생들에게서 유행했다고 해요. 전후까지는 모든 활동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언제 어디서나 작업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는 행복하는 활동 기록이라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저희가 한 활동을 매주 기록했습니다. 샵 행복한햇 기록이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시면 볼 수 있으며 논장판 오리엔테이션부터 최종 발표 전까지 총 7개의 활동 기록이 업로드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의문. 행복한 햇이 정말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저희는 자신 있게 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햇이 설정한 주제와 핵심인 행복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행복을 해석하려고 노력한 결과 저희 메시지가 4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저희의 행복 메시지가 다양한 나라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닿았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네, 행복한 해처럼 같은 뜻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서 국난 속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세상을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게 간지 행복한 햇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